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비탄감. 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당선이 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정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전 국민한테 25만원씩 주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상위 10%, 재산이 많은 상위 10%는 15만원, 그 다음에 일반 국민은 25만원, 그 다음 차상위 계층이라고 이제 뭐 한부모 가정이나 좀 소득이 없으신 분들 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 이렇게 해갖고 전 국민한테 한 15만원에서 25만원 정도의 돈을 주겠다라고 했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게 첫 번째 하겠다는 정책이었고, 그래서 약간 재밌었던 게 뭐냐면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이재용 회장님, 이분조차도 15만원을 받는다. 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마저도 15만원을 받는다라는 좀 재밌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솔직히 이분이 받아갖고 뭐 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15만원 가지고. 그렇잖아요. 재산이 엄청 많으신 분인데,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어쨌든 이거와 더불어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로 이제 실시하신 정책이, 오늘의 주제인 비탄감입니다. 6월 19일날, 좀 됐는데, 6월 19일날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 너무 어려워합니다.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수입도 없는데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 정부의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이 정책을 실시를 하는데, 이 정책이 지금 굉장히 논란 중입니다. 그럼 이 정책이 대체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저소득 소상공인 채무 조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소액 장기 연체 탕감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오늘의 중요한 주제예요. 사실 이거는 채무를 약간 조정해 준다라는 거고, 뭐 이것도 감면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보통 갚으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혜자가 좀 적긴 한데, 이거는 113만 명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포커스는 여기에 맞출 건데, 이게 대체 어떤 거냐? 간단합니다. 7년 이상이면서 5천만 원 이하의 신용대출, 5천만 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7년 이상 갚지 않은 사람들에 한해서, 갚지 않은 자영업자들에 한해서 최대 80% 감면을 또는 전액 탕감을 해주겠다라는 제도입니다. 물론 뭐 교육 같은 것도 받긴 하는데,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전액 탕감 또는 감면을 받는 사람들의 자영업자의 수가 113만 명이에요. 113만 명. 대한민국 국민의 50분의 1이 넘는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입되는 숫자가 16조. 네. 이것과 더불어서 5조랑 16조 정도를 투자해서 총 20조 정도를 투자해서 이번에 자영업자들의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하시던데, 이게 굉장히 말이 많아요, 현재. 근데 일단 몇 가지 근데 이제 비판할 게 있어요. 약간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이제 7년 이상 연체, 이거를 말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걸 말하거든요.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직격탄을 받았다. 코로나 때 이제 국가에서 믿으라고 대출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라도 국가가 이제 빚을 좀 탕감해 주겠다, 이런 논리인데, 사실 코로나 19라 그러잖아요. 코로나 19. 그쵸?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게 19년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에 퍼진 거는 20년이에요. 2020년. 그러니까 쉽게 말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널리 퍼졌을 때는 6년 전입니다. 그게 대유행이 있었을 때는 6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7년 이상 연체인데, 이건 7년 거는 코로나랑 전혀 상관없는 연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빌린 사람도 그냥 코로나 명분으로 그냥 같이 갚아주는 그런 약간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오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113만 명이 순수 한국인이 아닙니다. 그 중에 2,000명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그래서 이제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 아니, 자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의 빚을 탕감해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같은 한국인끼리는 뭐, 이것도 말이 안 될 수 있지만, 어떻게 외국인의 빚을 탕감해주냐, 이런 말이 많던데, 정부는 그랬어요. 정부에서는, 이 2,000명도 세금을 내고, 어쨌든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을 하고, 사회 이바지를 하고,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데, 역할을 하지 않냐. 그니까 이 2,000명도 어쨌든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냐. 어떻게 외면할 수 있냐. 이러던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김지섭 의원님인가요? 이분께서 채널A 뉴스에 나와갖고 굉장히 기가 막힌다
라면서 막 화를 냈었어요. 이 2,000명의 빚이 182억이에요, 합산. 그러니까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1인당 9천만 원입니다. 외국인 9천만 원. 1인당 평균 9천만 원 정도의 빚이 있는데 그 2,000명의 빚이 이제 182억.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자국민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외국인의 빚을 탕감해준다?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해서 이것도 굉장히 이제 쇼츠에서 많이 조회수가 높았던 영상이고요. 약간 이제 도덕적 해이가 있지 않냐. 다른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냐라는 말이 많아요. 특히나 이번 정책에 의해서. 그도 그럴 게 방금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번 이제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사의 신용대출을 7년 이상 연체한 사람의 숫자가 113만 명이에요. 그럼 이걸 중간에 갚거나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실하게. 갚은 사람의 숫자는 여기 나오죠. 2020년부터 5월 올해 그러니까 25년 4월까지 7년 이상 장기 연체 5천만 원 이하 조건의 개인 채무를 상환한 사람은 총 361만 명이다. 그러니까 이 361만 명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냐. 라는 이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이럴 거면 뭐하러 내가 빚을 갚았나.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국가에서 갚아주는데. 왜 누구는 갚아주고 누구는 안 갚아줘.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특히나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자영업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꿋꿋이 이제 빚 냈던 거 다시 갚은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그쵸? 그럼 이분들이 대체 뭐가 되냐 하는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제가 봐도 이제 굉장히 좀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빚을 갚았는데 난 왜 갚은 거야 빚을. 이럴 줄 알았으면 안 갚았지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래서 제가 댓글들을 갖고 왔는데 이 댓글들을 제가 뭐 일부러 편파적으로 갖고 온 게 아니라 아주 보편적인 어떤 뉴스 채널을 들어가도 여기 다 댓글 보면 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제 하나씩 읽어보면 밤낮 없이 잠도 잘 못 주무시고 3가지 쓰리잡 뛰면서 고생하시다가 지금은 병원에 계신 우리 엄마 불쌍하다. 어떡하냐. 한 달 내내 300만 원 월급으로 210만 원씩 갚으면서 4년 갚았고 이제 2년 뒤면 다 갚는데 이럴 거면 내가 뭐하러 갚았냐. 이런 댓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년 전에 어머니 뭐 보증 서갖고 나한테 뭐 2억 5천만 원의 빚이 생겼다. 10년 동안 열심히 해서 다 갚았다. 근데 대체 이거 어떻게 하냐. 모르는 사람한테 빚을 탕감해준다는 정책이 말이 되냐 이게. 그다음 여기서 또 말하고 싶은 게 어떻게 돈을 썼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사업자 명의로 이제 대출을 한 다음에 자영업 뭐 임대료 낼게요. 아니면 뭐 원재재 값에 돈을 쓸게요. 이러고 그런 걸 코인이나 아니면 뭐 주식 아니면 뭐 유흥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걸로 다 돈을 써버리는 거예요. 돈 빌릴 때는 이제 가게에 투자할게요. 이러고 빌린 다음에 그런 걸 다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은행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쓰지도 못했는데 코인에 썼는지 주식에 썼는지 유흥에 썼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그냥 무작정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갚아준다. 이게 말이 되냐 라는 그런 말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 이것도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3가지 이것도 말하고 싶은데 진짜 저게 말이 안 되는 게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빚이면 진짜 악덕 체납자들인데 차라리 7년간 열심히 이자를 납부했는데 원금을 못 받은 사람들을 구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7년 동안 5천만 원이면 1년에 700이거든요. 1년에 700만 원? 근데 1년에 700만 원이 뭐 작다고는 하지 않겠지만 이게 절대 못 갚을 금액은 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갚을 마음이 있었으면 진짜 갚았을 거예요. 진지하게. 근데 이거를 그냥 갚아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7년 이상 연체되면 감옥을 보내야 되지 않냐 라는 댓글도 있는데 여기 제가 이제 좋아요 하나 누르겠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진짜로. 좋아요 누를게요. 7년 이상 빚 안 갚으면 깜빡 가야지. 그 다음에 이제 5천만 원 이하를 7년 동안 연체를 졌다는 건 갚을 생각도 없거니와 결국 더더욱 이제 5천 이하의 빚을 여러 번 졌다는 건 더더욱 갚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을 이제 병신으로 만든 정책이다. 이것도 좋아요 누를게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지금 좋아요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어요. 이런 댓글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공감을 산다는 거죠. 2200명, 800명, 그쵸? 900명. 이런 거 되게 좋아요가 되게 많아요.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고 있다는 거지, 이런 거에. 근데 사실 저는 뭐 국가에 돈이 많으면 솔직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영업자들이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건 사실이니까. 근데 지금 약간 문제가 뭐냐면 저희 나라 국가 채무입니다. 한국의 채무. 네? 지금 이게 2025년 아직 다 끝나질 않았으니까 더 높아질 건데
2025년에 지금 상반기 이제 접어들었고 이제 하반기로 가고 있는데 벌써 쌓인 국가 채무가 1,400조예요. 1,400조. 이게 1년 GDP거든요. 근데 GDP라는 건 뭐냐면 1년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모든 생산, 모든 직장인들의 월급 합친 거, 모든 기업들이 번 돈 그런 거 다 합친 거예요. 그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국가의 빚이.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진짜로. 이런 상황에서 다른 이제 유럽 국가들은 다 빚이 줄고 있는데 미국이랑 우리나라만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뭐 엄청난 강대국이니까 뭐 그냥 그럴 수 있는데 한국도 빚이 지금 엄청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이제 세수 펑크. 지금 보면 가뜩이나 지금 채무도 늘어나고 있고 국가의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 23년, 24년은 심지어 세수 펑크가 났어요. 뭐냐면 100조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세금을 걷었더니 95조밖에 없던 거야. 그래서 5조만큼의 마이너스가 된 경우. 세금을 걷었는데 필요한 세금만큼 걷지 못한 경우. 이게 2023년, 24년이에요. 그래갖고 뉴스 기사에 뭐라고 떴냐면 이제 23년이랑 24년 건데 올해 29.6조 원 세수 펑크.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구멍난 나라 살림. 벌써 68조 적자냈다. 가뜩이나 국가에 지금 채무도 쌓이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세수 펑크까지 나요. 세수 펑크까지 나는데 거기다가 이제 무리해갖고 왜 또 20조라는 돈을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도와주냐. 그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국가에 돈이 남아도는 상황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특히나 이제 근데 한국이 OECD 국가들 전부 중에서 가장 이 세수 오차율이 높대요. 제가 봤을 때 약간 정치인들이 급진적인 갑자기 무리해갖고 막 돈을 갖다 붓는 그런 정책들이 많아갖고 제가 봤을 때 어떤 연도에는 조금 쓰고 어떤 연도 때는 돈 많이 쓰고 이래갖고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가뜩이나 지금 채무도 높아지고 있고 세수 옷 펑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을 도와주는 게 과연 맞나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고 물론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다 갚아주는 건 아니고요. 소득과 재산을 심사할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상환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갚게 할 겁니다. 라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당연히 자기 팔 하나 부러뜨려서라도 나는 못 갚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라고 거짓말 칠 게 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1년에 700만 원이에요. 1년에 700만 원. 1년에 700만 원을 못 갚아갖고 계속 장기 채무로 끌고 왔던 사람들이 그럼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지간하면 탕감 받을걸요? 1년에 700만 원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본인들이 말하는 건데 지금. 이것도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거의 다 탕감 받을 거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아까 113만 명이 다 탕감 받으면 20조 쓰는 거거든요. 20조? 진짜. 물론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말은 하긴 하는데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도별 사업자, 그러니까 뭐 자영업자에다가 법인 합친 거죠. 여기는 법인도 들어간 거예요. 회사. 꼭 이제 동네 고깃집 이런 거 말고 그냥 뭐 온라인 쇼핑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온라인 쇼핑몰이나 뭐 1인 사업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합친 거니까 실제 자영업자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합치면 이제 25년 정도에는 1,000만 명으로 추정을 해요. 1,000만. 아직 다 나오진 않았는데 1,0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명의 쉽게 말하면 1,000만 명의 사업자가 있고 그 중에 100만 명 정도가 폐업을 합니다. 매년.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 사업자가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한테 다 도움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극히 일부의 몇 명의 사람들한테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아까 100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명의 사업자가 있는데 그 중에 100만 명의 사업자한테만 특별하게 빚을 감면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역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보면 이게 지금 사업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폐업자 수는 계속 똑같거든요. 어느 정도 일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국가에서 뭔 정책을 쓴다고 해서 돈을 쓴다고 해서 이 폐업자 수가 좀 줄어들까? 그것도 의문이고요. 솔직히 말하면 국가에서 돈 좀 푼다고 망할 가게가 안 망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그래서 좀 아쉬운 그런 것 같은데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입니다. 연체율인데 연체율은 뭐 특별히 중요하진 않고 1,000조예요. 1,000조. 자영업자들의 대출 다 합치면 1,000조라고 한답니다. 어마무시해요. 그 중에서 이제 4위 30% 돈 못 버시는 자영업자분들이 갖고 있는 게 이제 10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20조를 푼대요. 20조를 풀어서 이 중에 일부 약 1,000조 정도 있는 자영업자들의
대출 중에서 특정 몇 명만을 뽑아서 20조를 풀어준다고 하니까 나머지 1000조는 뭐야? 그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저는 이제 이걸 말하고 싶은데 뭐냐면 아까 이제 사업자 빼고 우리나라의 순수 자영업자 수인데 약 550만 명 정도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550만 명 정도인데 이게 굉장히 높은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굉장히 높습니다. OECD 국가에서 저희보다 높은 게 딱 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영업을 너무 개나 소나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영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잖아요. 사업이라는 건 그래도 상권 분석도 하고 어느 정도 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해야 되는데 할 거 없으니까 해야겠다.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게 통계가 나오는 게 뭐냐면 준비 안 된 자영업, 그러니까 자영업의 준비 기간을 봤을 때 3개월 미만이 반이에요. 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자영업을 하는데 3개월도 준비를 안 하고 자영업을 해요. 그냥 무작정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자영업 생존율을 보면 자영업 만약 10곳이 시작을 하면 3년이 지났을 때 남아있는 곳은 6곳. 남아있는 곳은 4곳. 3년이 지났을 때 10곳으로 시작을 하면 3년이 지났을 때 남아있는 자영업은 4곳. 5년이 지났을 때는 3곳밖에 안 남아요. 근데 5년이 그렇게 막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5년 지나면 10명이 시작하면 3명밖에 안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좀 심사를 좀 까다롭게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도 그렇고 너무 사업을 하기가 쉽게 만들어 놔갖고 개나 소나 사업을 하는데 좀 어렵게 만들어야 이제 그런 빚 같은 것도 잘 안 생기지 않나. 왜냐면 국가에서 자꾸 이렇게 책임을 져주니까 그냥 사업 대충 하고 망하면 국가에서 돈 주네? 이러고 그냥 3개월도 준비 안 하고 사업 뛰어들었다가 망하면 그래서 국가한테 또 파산 신청하고 국가 돈으로 또 세금으로 또 충당하고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어떤 빚 절감을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을 뽑을 때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을 할 때 좀 심사를 까다롭게 해갖고 좀 사업을 하는데 좀 많은 준비를 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사업을 시켜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댓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님 왜 이렇게 저한테 실망감을 주십니까? 제가 당신 뽑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왜 내셔갖고 저희한테 역차별 감정을 느끼게 해주십니까? 라는 그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거짓말을 한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 자기 뽑히기 전부터 대통령 되기 전부터 선거 공약으로 10대 공약 중에 10대 공약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그 10대 공약이 뭐였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경제산업, 가계 소상공인의 화력을 증진하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이제 지역 사랑 상품권 및 온누리 상품권 발행한다. 이게 이제 전 국민한테 25만 원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 쭉쭉쭉쭉 올리면 코로나 정책 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부터 탕감까지 여기 써있죠. 탕감까지 종합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을 안 보고 뽑은 당신 잘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오늘의 교훈은 뭐냐?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투표할 때는 공약을 보고 뽑아라. 나중에 공약 안 보고 뽑아놓고 아니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이러지 말고 아시겠죠?